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민숙입니다. 지금 일반 학교와 IB 학교의 피드백에 대한 차이점을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성적 피드백은 주로 수업하는 중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이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학습 중간 과정에 주로 제공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이에 비해 IB 학교도 거의 비슷하긴 하나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적용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면요. 학교나 교사에 따라서 형성적 피드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교사마다 또는 학교의 그 특성마다 피드백을 줄 때 좀 다르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B 학교에서는 일괄되게 형성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고 모든 학습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이 형성적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구체성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일반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제공되긴 하나 학생 수나 또는 등급에 대한 일반적인 코멘트에 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IB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학습 목표 또 평가의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뒤에 따로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에 기반한 피드백이 어떤 건지 예시를 좀 들었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학생의 참여도에 있어서도 형성적 피드백의 일반 학교에서는요, 자기 성찰과 피드백의 활용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고 제한적일 수 있으나 IB 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활용해서 강조하고 동료 피드백이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합니다. 동료 피드백. 이게 지금 총괄적 피드백 말고요. 형성적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고요. 이제 총괄적 피드백을 좀 보겠습니다. 총괄적 피드백에서 일반 학교에서는요. 학기 말 시험이나 프로젝트 결과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이에 비해 IB 학교에서는요,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준비 상태가 어떤지 또 전반적인 학습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평가의 기준도 일반 학교에서는 좀 교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괄된 MIP 기준을 적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IB 학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의 시기가 일반 학교에서는 최종 성적 발표 후에 제공되며 피드백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 IB 학교에서는 총괄평가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지 미리 계획이 되고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서 과정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피드백을 주고 형성적 피드백을 줬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괄적 피드백에 있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음 활동에 어떻게 하면 더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지 다음 단계에 대한 제시 이 부분이 좀 저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와의 연관성을 보면요. 총괄적 피드백에서는요. 일반 학교에서는 학습 목표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과 중심의 피드백이 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IB에서는 학습 목표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관성과 체계성에서 다르고 시기와 활용에 있어서도 또 학생 참여나 피드백 출처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IB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성찰이나 동료 피드백, 교사 피드백 등 다양한 출처의 피드백을 강조하고요. 좀 적용 범위나 깊이에 있어서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성적 피드백과 총괄적 피드백의 차이점을 얘기했고요. 제가 아까 일괄된 평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라는 게 뭔지 한번 예시를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볼게요. 예시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IB 프로그램에서는
전 과목과 학습 활동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MIP에서는 과목마다 4가지 평가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나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이 기준은 학습의 특정 측면, 문제 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기술 등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이 돼서 평가가 일관되고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드백 내용을 보면요. 피드백은 단순히 잘했다, 노력하자라는 일반적인 코멘트를 벗어나서 학생이 평가 기준의 특정 영역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를 잘 제시했으나 더 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면 분석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개선점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이 학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단번에는 글의 구조를 더 명확히 하고 단락이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어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 보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과 피드백의 연결성에 있어서도요. 피드백이 특정한 평가 기준, 즉 소통과 탐구에 따라 분류되었으므로 학생들은 어떤 영역에서 강점을 보였고 어떤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보로 제공되며 학생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더 제공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자기 학습을 더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에 있어서 형성적 피드백과 총괄적 피드백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다음 단계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다음 목표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